호주 이민성은 매년 7월 1일이 되면 대대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하고 또 새로 개편된 이민법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비 또한 매년 7월 1일에 인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파이낸셜 이어라고 해서 회계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비자법들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이상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 심사가 까다로우면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비교적 간단히 발급되는 관광비자로 일단 호주에 입국한 뒤 호주 현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 왔습니다. 특히나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ETA 비자가 간단히 발급되는 국가에서 많이들 하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비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합법적으로 호주 내에 체류할 수도 있고요. 본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호주 현지 내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의 심사가 더욱 손쉽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월 1일부터는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본국에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입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상태에서 학생비자의 신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한 후 추후 학생비자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학생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상세하게 소명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비자 만기 시점에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도 금지되게 됩니다.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 경력을 쌓고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는 모자란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돌려막기식의 학생비자를 금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경력을 충분히 쌓아서 482 비자 또는 다른 점수제 영주권 등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의 경우에는 졸업생 비자가 2년이고 그 아래의 학위 졸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졸업생 비자가 주어집니다. 다행히도 2024년 11월 23일부터는 482 비자 신청자의 경력 조건이 풀타임 2년이던 것이 풀타임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졸업생 비자를 1년 6개월만 가지고도 482 비자의 경력 조건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졸업생 비자의 신청 나이 제한 조건이 만 35세 이하로 하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나이 제한에 걸리시는 분들은 졸업생 비자의 대안으로 407 트레이닝 비자 또는 상위 과정의 코스를 등록해서 학생 비자의 연장 등을 고려하셔서 경력을 쌓으신 후 482 비자 등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의 경우 고용계약서에 적어내야 하는 최소 연봉 조건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 연봉 7만 불이던 것이 7월 1일부터는 7만 3,150불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어야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는 482, 186, 그리고 494 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언급해드렸던 482 비자 신청 시 경력 조건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학위 졸업 이후 풀타임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했었는데요. 2024년 11월 23일 이후부터는 풀타임 1년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 비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경력을 충분히 쌓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1년 6개월의 졸업생 비자를 받는 분들도 충분히 경력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 제한에 걸려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407 트레이닝 비자를 대안으로 받고도 경력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82의 경력 조건이라는 것은 학위 취득 이후에 획득한 모든 경력을 인정합니다. 비자 상태에 관계없고요. 해외에서 취득한 경력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호주 내에서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취득한 경력 또한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 비자나 트레이닝 비자 같은 것들을 신청하고 결과가 최대한 늦게 나와서 브리징 비자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경력을 쌓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7월 1일 이후로 변경될 주요 비자법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만간 앞으로 더 많은 비자법의 변경
또는 신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로 발표되는 정보가 있을 때마다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